안녕하세요. 마케팅 조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비 창업자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신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무개 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김아무개 씨는 이제 의류 관련 회사를 다니고 계셨고 본인은 또 옷도 잘 입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의류 관련된 사업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유통 경로가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크니까 전국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창업을 해야지 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준비를 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준비 끝에 결국에 이제 퇴사를 하시고 과감하게 창업을 하셨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든지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든지 그냥 사업자만 있으면 됩니다. 또는 자사몰을 만들어서 좀 크게 브랜드화 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김아무개 씨는 자사몰을 선택합니다. 내 홈페이지, 쇼핑몰이 이제 필요한 거죠. 쇼핑몰을 만드시고 이제 사진도 본인이 직접 찍고 옷을 자기가 볼 줄 아니까 열심히 사입을 해서 자기가 모델이 돼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죠. 올린 게 끝이 아니고 이제 상세 페이지 작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사진에 뭐 글도 쓰고 보정도 하고 이쁘게 꾸며서 어떻게 하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 결과 첫날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3명, 4명이 주문을 했다고 칠게요. 그 다음날 방문자 수를 봤더니 10명이 채 안 돼요. 아직 오픈빨이 좀 덜 받네.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더 상세 페이지를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진을 바꾸고 촬영부터 다시 해서 더 이쁘게 꾸미기 시작하죠. 이렇게 3일, 4일, 일주일이 됐습니다. 판매량이 없는 거예요. 방문자 수를 봤더니 5명, 3명. 그러다 또 우연치 않게 주문이 들어와요. 이게 역시 제품 이미지가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또 다시 이제 열심히 꾸미기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구성도 좀 바꾸고 좀 더 이쁘게 하면 사람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수정한 다음에 봤더니 또 주문이 없어. 방문자 수도 없어요. 이제는 뭐 0명, 1명, 하루에 1명,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죠? 상품이 아무리 좋고 내가 옷을 아무리 잘 입고 뭐 홈페이지가 이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극히 드물게 온라인 마케팅 없이 판매가 잘 되는 사례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극히 드문 케이스고, 김아무개 씨의 경우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이제 정보 검색을 합니다. 방문자 수가 없을 때 뭐 쇼핑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방문자 수가 늘릴 수 있는 거지? 하고 검색을 막 합니다. 그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옵니다. 사무실로. 네이버와 꼭 연관지어서 말을 하죠. 마케팅 대행사에서 우리는 뭐 어디 뭐 네이버에서 뭐 어쩌고 대표님 지금 힘드신데 이벤트에 당첨되셨다. 3명만 저희가 뽑는데 빨리 결정하셔야 된다. 뭐 몇 개월 동안 뭐 무료로 무슨 키워드 무슨 키워드를 상위에 노출을 시켜드리고 몇 년 동안 딱 계약을 해드리겠다. 우리가 신경 써드리겠다. 이런 전화를 받고 김아무개 씨는 역시 난 이렇게 운이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자기가 마침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 전화가 오니까 사실 이런 전화가 오픈을 하면 수도 없이 와요. 어떻게 기진같이 알고 그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 내고 통신 판매 신고하는 순간부터 뭐 오프라인도 연락이 올 거예요. 요즘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과감하게 결제를 하시고 이게 이제 살 길이다. 마케팅 그래 중요하네. 돈 좀 써보자 하고 투자를 하십니다. 뭐 적게는 뭐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뭐 기백만 원까지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시죠. 그래서 광고를 하고 봤더니 방문자 수가 늘었네. 하루에 막 500명이 들어오고 갑자기 300명이 들어오고 근데 구매자 수는 1명, 2명. 알고 봤더니 또 친구가 막 구매해 준 거고 막 그래요. 김아무개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참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대로 접게 됩니다. 왜 접었냐 하면 제일 큰 게 월세죠. 월세는 매출이 안 나오면 낼 수가 없는데 자기가 자본이 많지 않은 이상 그걸 내다가 소자본으로 창업한 케이스라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재고는 뭐 재고대로 다 털어버리고 그냥 땡처리를 하는 거죠. 땡처리를 잘하면 다행인데 막 1,000원씩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만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에 안 팔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땡처리하는 사람들도 워낙에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게 되는 사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제 강의를 잘 보시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안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 이런 사례가 근데 되게 많아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실화입니다. 이런 경우 아마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지인뿐만이 아니라도. 그렇고 다음 사례는 막연하게 자본금 500만원을 가지고 난 1,000만원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주 아무 생각 없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전 봤고. 그럼 왜 뭐 온라인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또 그러냐면 이제 성공 사례가 많아요. 뭐 소자본으로 뭐 이렇게 뭐 10억에 매출을 했다, 뭐 100억에 매출을 했다, 나는 뭐 100만원 갖고 시작했다, 500만원 갖고 시작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게 10년 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때까지는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또 아이템에 따라 틀리겠지만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팔면 가능하죠. 그 당시에는 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았고, 뭐 십몇 년 전입니다. 뭐 2007년, 2008년은 아닌가? 2006년, 2007년 뭐 그 무렵 어딘가에서 그때 이제 뭐 그런 성공 사례가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불가능한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부 불가능하진 않아요. 어쩌다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왜 안 되는지 제가 계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연하게 자본금 5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아이템은 뭐로 할까요? 콜라? 콜라 괜찮다. 콜라 500ml 원가 5,000원짜리를 판매가 1만원에 판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떨어져가지고 잠시만요. 아니, 마이크가 막 삐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를 조만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가 1만원에 판다.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1,000만원 벌고 싶댔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1,000만원 나누기 하나 팔 때 5,000원 남으니까 이렇게만 봐서는 5,000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나? 2,000 나오겠네, 대충. 2,000개 5,000원짜리 2,000개를 팔면 1,000만원이 됩니다. 몇 개 있어야 돼요? 2,000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자본금 얼마 필요해요? 500만원은 안 되죠. 1,000만원이 있어야 1,000만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5,000원짜리 만원을 판다 했을 때, 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계산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5,000원짜리를 만원에 팔면 5,000원에 남으네, 2배 마진이네, 혹은 100% 마진이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5,000원씩 뭐 하루에 20개만 나가도 10만원을 버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계산. 아이템은 콜라 500ml짜리를 판다고 가정을 하고, 자본금은 일단 빼고 원가가 5,000원이에요. 5,000원에 내가 물건을 사오는데 이게 이제 VAT가 포함이 된 금액이라 할게요. 부가세.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요. 그 설명을 먼저 드려야겠다. 구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종합,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자, 가끔 이제 옷이나 뭐 다른 아이템이나 뭐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아, 내가 5,000원짜리 부가세 없이 그냥 4,000원에 줄게. 1,000원 싸게 줄 테니까 부가세 없이 하자. 이런 달콤한 유혹들 합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도 그거 몇 번 넘어갔는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요. 1년에 한 번씩 5월인가 그때 낼 거야 아마.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순이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간이 있어요. 뭐 1200만 원 이하다. 순이익이 내가 2018년 기준 몇 프로였더라? 6%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6%. 그리고 또 4,600인가 800 이하의 또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800만 원 이하. 찾아볼게요. 저희가 며칠 전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부가세를 안 받으면 왜 큰일 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율. 제가 이걸 봤던 것 같아요. 맞네. 이거 쭉쭉쭉쭉 보시면 내가 순이익을 1년에 1200만 원을 벌었을 때 6%를 내고 1200만 원 이하일 때 4600만 원 이하일 때 15%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1억 5천 이하 35% 이렇게 내요. 순이익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쩌지 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뭐 1억이 나왔다 쳐봐요. 1억. 근데 이런 부가세가 예를 들어서 없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 매출 온라인 쇼핑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매출 1억은 굉장히 쉬워요. 연매출 1억. 조금만 해도 1억 벌어요. 버는 게 아니라 매출이 그냥 나와요. 순위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아까 이런 말씀대로 5,000원짜리 10,000원에 파는 경우 5,000원이 남는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이 못 남겨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1억이 굉장히 쉽습니다. 매출, 판매가는 5만원, 10만원인데, 떨어지는 돈 5,000원, 3,000원 남는 것도 있고, 1,000원 남는 것도 있고, 만원 남는 것도 물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매출 1억은 금방 됩니다. 월 말고요. 월 1억은 되게 쉬운데, 이제 매출 1억이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종합소득세를 내려고 알아보니까 VAT를 안 받았을 때, 원가 물건을 이렇게 살 때, VAT를 안 받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VAT를 안 받았어. 잠깐 복사를 해놓고. 안 받고, 이거를 10,000원씩 팔아서, 매출 1억이 나온 거야, 1년에. 그럼, 아까 종합소득세율 보면은, 1억 5천 이하 35%죠? 지금 1억으로 잡혔잖아요. 이게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봐요. 저는 이게 순이익이 아니고 제 그냥 매출입니다. 제가 물건 산 가격도 있고 그럼 사업하면서 쓰는 돈들도 있는데 어떻게 매출을 이걸 순이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이거 못 내요. 안 통합니다. 그래? 그럼 너 물건 사온 거 증명자료 줘봐. 그게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 부가세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매출 1억인데 나한테 실질적으로 남은 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순이익 그것만 낸다 하면 15%만 내면 되잖아요. 3천에 15%면 얼마야? 450만 원만 내면 되는 걸 순이익이 3천만 원이잖아요. 매출이 1억인데 450만 원 세금만 내면 되는 걸 매출 1억이 아니라 이 매출을 순이익으로 봅니다. 증빙이 안 되면. 그래서 부가세는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 설명을 지금 미리 드리는 거고 VAT 포함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조건 물건 사실 때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가세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판매가 10,000원 그것도 이제 VAT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물건을 팔게 됐을 때 부가세를 또 내요.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 10%를 냅니다. 공급 가액 따로 이제 부가세 따로인 거예요. 그게 합쳐진 게 이제 금액이에요. 그리고 보통 10,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배송료를 이제 무료로 하진 않잖아요. 배송비 별도 2,500원. 택배비도 VAT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매출로 잡힙니다. 부가세 받으세요.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종합소득세 나중에 낼 때 큰일 나요. 자, 가정을 할게요. 오픈마켓에 이번에는 파는 거예요. 오픈마켓은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지마켓 11번가 뭐 옥션, 인터파크 뭐 등등등 소셜 커머스도 요즘에 오픈마켓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픈마켓이라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마켓별로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그나마 저렴한 편에 속하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 채널 수수료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결제 수단에 따라 틀려요. 카드가 뭐 3점 몇 프로, 카드 사용료가 또 다르고, 그리고 그 뭐야 모바일 결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 그게 아마 3.85인가 86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지익 쇼핑 연동 수수료라고 있어요. 지익 쇼핑에 들어가서 고객이 타고 들어가면은 2%가 더 붙어요, 수수료가. 그래서 보통 스마트 스토어 그 수수료라고 하면 6%를 잡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매출이 얼마예요? 12,500원. 근데 우리 또 세금 잘 내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12,500원 나누기 1.1을 합니다. 뒤에 거 반올림 해주고 11364 원이 나오고 12,500원 저거 하면 1136 같은데 맞나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 11364 더하기 1136 이게 이제 부가세예요. 우리가 내야 돼. 그리고 매입 자 원가 5,000원 더하기 배송비 고객한테 받으니까 매입으로 잡고 우리가 생계산 또 받죠. 1,500원 그 판매 채널 수수료 수수료 6% 아씨 뭐야 이거 그러면 얼마인가요? 125 6 750원이네 750원은 맞아요. 7,500원에 750원 8,250원 맞나요? 8,250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부가세를 받았잖아요. 포함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왔잖아요. 그럼 이제 환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아야 돼. 자, 계산기가 안 보이구나. 8,250원 나누기 1.1 7,500원 빼기 8,250원은 750원 7,500원 750원 이게 우리가 부가세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죠? 판매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1136 빼기 매입 부가세가 있죠. 얼마? 750원 빼면 얼마죠? 1136 빼기 750원은 386원 나오네요. 386원 자 아까 매출 12,500원에서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12,500원 이걸 다 빼면 8,250원이에요. 아씨 괜히 껐네. 12,500원 빼기 8,250원은 4250 우리가 이제 판매 채널 수수료를 빼고 이 정도 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아까 그 부가세를 뺍니다. 얼마? 386원 빼기 386 그러면 3,864원이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진 계산인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판매를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몰라요. 선생님 하나 팔면 얼마 남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한 3,000원 남을걸? 뭐 5,000원 남을걸? 뭐 만원 남을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광고비를 계산할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다 뺀 게 아니고 또 뭐를 빼야 되나요? 콜라를 그냥 뭐 이렇게 콜라만 이렇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포장을 해야 되죠. 이제 부피에 따라 틀린데 500ml니까 작은 편에 속하니까 대충 박스비 200원을 잡을게요. 끝인 줄 아세요? 또 뭐 빼야죠. 뭘 빼요? 방금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광고비를 빼게 됩니다. 근데 광고비는 이제 광고 채널이 어디냐, 뭐 어떤 광고를 어떤 형태의 광고를 했느냐에 따라 또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뭐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빼면 대충 3864원짜리가 한 3,000원 남을 거예요. 아마 잘 팔면 광고비 많이 안 쓰고 잘 팔면 3,000원 남을 거예요.
아까 계산했던 거랑 완전히 틀리죠. 아까는 우리는 5,000원짜리를 만원에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원에 팔면 5,000원이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뭘 설명드려야 되지? 광고. 이 광고비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CPC 광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니까 판매 채널이 CPC 광고를 많이 하게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저게 콜라 이제 지식 쇼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통합 검색 영역부터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가 통합 검색 영역인데 쭉쭉쭉쭉쭉 내리면 여기 네이버 쇼핑이라고 보이시죠? 이걸 저는 이제 지식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구자, 두 번째 구자는 이제 광고예요. 이게 이제 키워드 광고라고 해가지고 클릭당 가금이 나가요. 이거 누르면 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누를게요. PC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구자가 보이고 4개는 광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쇼핑 더보기를 누르면 4구자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1등이 제일 비싸겠죠. 2등은 그 다음으로 비싸고 3등, 4등. 이건 실시간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건 쇼핑 검색 광고라고 대충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용어는 다시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클릭당 과금이라고 해요. CPC. 자, CPC가 뭐냐면 보이나? 코스트 퍼 클릭. 스펠링이 틀려도 양해를 해주세요.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그냥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클릭당 과금이다, 그냥 키워드 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클릭당 과금 AC 누르면 돈 나가 C 이렇게 계산을 이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좀 터무니없는 연산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클릭당 과금이 됩니다. 자, 위에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광고비 이거 다시 없애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클릭 클릭당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번 이걸 누르면 100원이 나가는 거예요. 클릭당 100원일 때 100클릭을 받아서 한 명이 구매를 했어요. 이거를 놓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클릭당 100원을 100명이 클릭했대요. 그래서 하나가 나갔어요. 아까 광고비 말고 이것만 봤을 때는 3664원인데 얼마를 빼야 돼요? 100원, 클릭당 100원을 100명이 클릭했어요. 만원을 빼야 되네요. 마이너스죠. 이러면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광고비를 책정할 때 광고 예산이라는 걸 짜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얼마의 상품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 거야. 이런 채널에서는 얼마를 남기고 지마켓에서는 얼마가 남고 지마켓은 또 비싸요. 수수료가 막 12% 카테고리마다 틀린데 막 18%도 있고 10%도 있고 12%도 있고 근데 그것도 뭐 연동 수수료 뭐 해가지고 뭐 15%까지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마진 계산을 잘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런 상황 발생해요. 지금 마이너스죠. 자, 근데 이럴 때는 이게 손해가 되는 거죠. 클릭당 100원. CPC가 클릭당 100원인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할게요. 100원이고 100클릭이 일어나서 한 명이 구매했다. 그럼 이제 방금 보시는 것과 같이 손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손해가 되고 이 100클릭당 이제 이거 구매를 했다. 이거를 이제 전환율이라고 해요. 또 이거 원래 그 용어 설명은 다음에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전환율이 뭐냐면 CVR 이게 뭐였더라? 컨버전 레이트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공부한 지가.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런 용어 있잖아요.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험을 한번 봐보세요. 뭐였더라? 검색 광고 마케터라는 시험이 있어요. 저도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저도 이제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런 용어들부터 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나 해서 막 대학교도 다 찾아보고 그 당시에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지 찾다 보니까 키워드 그 검색 광고 마케터라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저는 1급 봤습니다. 1급. 쉬워요, 되게.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공부를 하게 돼요. 저도 그때 이거를,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저는 이제 외우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컨버전 레이트라고 하고, 전환율이 지금 몇 프로죠? 100명이 클릭해서 1명이 샀으면 전환율이 1%인 거예요. 1%. 전환율 1%.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10명이 클릭해서 1명이 샀다. 그럼 전환율 몇 프로예요? 몇 프로? 10%입니다. 다시 10명이 클릭해서 3명이 샀다. 그러면 전환율 몇 프로? 30%죠. 맞나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네, 이거 전환율 3%가 이제 이런 뜻은 모르셔도 돼요. 뭐 코스트 클릭 이런 건 이제 지워 그냥.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뭐 마케터가 아닌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전환율 할게요. 뭐 CVR이야 무슨 CVR이야. 그냥 전환율 1%, 10%, 30%, 10명이 클릭해서 3명이 사면 30%. 자, 10명이 클릭해서 1명이 샀다. 전환율 10%일 때 아까 클릭당 100원 1명이 샀는데 10명이 클릭해서 1명이 샀대. 그럼 광고비 얼마 나갔어요? 1000원. 얼마가 남아요? 2664. 물론 이제 그 광고비에 대한 또 세금 계산서 이것까지 이제 또 받고 뭐하고 이거 쓰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대충 이익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다시 또 지우고, 여러분 전환율이 지금 1%일 때는 마이너스였잖아요. 이게 아까 클릭당 100원씩 100명이 클릭해서 1명이 샀으니까 마이너스였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전환율이 몇 프로나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뭐 10%? 10%면 굉장히 좋겠죠. 지금 보니까 2664원이 남으니까 평균 1% 정도 됩니다. 좀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남아?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평균이 1%잘 되면 2%. 물론 이제 더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설명드린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콜라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미끼 상품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사람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 되냐면 저런 거를 팔 때 묶음 상품이라죠. 자, 콜라 500ml 판매가는 이제 1만원이었죠 아까. 1만원인데 묶음으로 하는 거예요. 콜라 1리터 1리터는 또 얼마? 뭐 15,000원이라 할게요. 5,000원. 옵션 딱 여러분들이 뭐 직쇼핑이나 지마켓 들어가서 상품을 딱 클릭했을 때 옵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방금 배송비가 지금 별도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뭐 3만원 이상 무료, 5만원 이상 무료로 받기 위해서 여러 개를 산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콜라 1리터는 뭐 15,000원이고 또 콜라 2리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2리터는 뭐 18,000원이래. 그리고 뭐 환타가 있을 수도 있고 환타 2만원. 뭐 또 뭐야, 뭐 데미소다, 뭐 제로 콜라 뭐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묶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초특가 1+1 콜라 1리터 2리터로 할게요. 1리터 더하기 2리터는 3만원에 준대. 그리고 무료 배송이래. 원가가 지금 원가를 제가 여기다가 얼마라고 안 써놔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광고를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안 하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진이 뭐 전환율이 높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전환율,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 소비자가 이런 경우에 하나만 사지는 않죠. 네. 그리고 전환율이 1, 2%지만 이 사람들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네. 아니, 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전환율 1, 2%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하고, 어쨌든 평균 전환율 1, 2%고 수익이 나니까 사업을 하겠죠. 네. 상품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성, 묶음 상품, 무료 배송 이런 거 잘 이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실무죠, 실무. 광고 실무 때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서 잘 구성을 해서 고객이 하나만 사지 않고 뭐 여러 개를 살 수 있게끔 매력적으로
상세 페이지도 만드셔야 되고 단순하게 보여야 돼요. 너무 복잡하면 또 고객이 머리 아파서 막 나가요. 이탈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광고비만 버리는 셈이 되고, 그럼 또 전환율이 이렇게 이거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1,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용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네. ROAS라고 있어요. ROAS. 이게 광고비를 쓴 거 대비 매출이에요. 맞았나? 광고비 대비 매출, 아무튼 광고비 대비 매출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광고비를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이 클릭해서 1명이 샀대요. 그러면 1,000원을 쓴 거잖아요. 아까 100원씩 클릭 때 100원이었으니까. 매출은 아까 얼마 나와요? 하나에 3,664원일 때 광고비분에 1,000원이죠. 100원씩 클릭을 했으니까. 이걸 지우고,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0명이 클릭해서 1명이 샀다. 전환율 10%다. 그러면 이제 ROAS라고 하는 로아스는 몇 프로이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나와요. 3664 나누기 1000 곱하기 100. 그러면은 ROAS가 366%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원래 용어 설명을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버려서 계속 그냥 이어서 설명할게요. ROAS 366%다. 그래서 나는 ROAS 366%가 돼야 이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ROI라는 게 또 나와. 이거는 이제 순이익이에요. 광고비 투자 대비 순이익. 아까 얼마예요? 3,664원이 순이익이잖아요. 잠깐만.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거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ROAS가 제가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순이익을 썼으니까 이게 아니고, 자, 아까 매출 하나 팔았을 때 얼마죠? 12,500원이죠. 12,500원이 매출인 거예요. 광고비 분의 광고비 아까 얼마 잡았죠? 이거 전환율이 10%다. 뭐 1,000원 썼다. 그러면 클릭했으니까 100원씩 1,000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12,500원 나누기 1,000원 곱하기 100은 로아스가 1250% 나왔다. ROAS가 1250%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ROI를 제가 거꾸로 했어요. 이게 이제 3,664원이잖아요. 3664 광고비 1,000원 썼어. 또 곱하기 100. 아까 366%였죠. 이겁니다. 광고비 대비 이제 매출 비율이 1250%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로아스는 ROI는 순이익이 이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어 설명이 나와가지고 쭉 이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오늘 정신교육이니까 용어 설명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자, 막연하게 쇼핑몰 시작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5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1,000만원의 순이익을 버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계산 방법 필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뭐 묶음 상품을 하고 뭐 상품을 구성하고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처음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은 지금 이거 몰라도 돼요. 계산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 채널이니까 이제 6%라고 제가 좀 높게 잡았는데, 보통 이렇게 6%를 근데 계산 많이 해요. 지마켓의 경우 또 틀리고, 옥션의 경우 틀리고, 소셜 커머스 틀리다. 채널마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 이제 VAT. 물건 사오실 때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택배랑 계약하실 때도 돈을 더 주시더라도 받으세요. 무조건. VAT는 별도로 돈을 더 주고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CPC까지만 오늘 이제 정리를 할게요. CPC, 클릭당 과금이다. 검색 광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